사실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능력자인가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우리가 이때에서 쫙 올라왔던 향수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후광으로 뽑힌 사람이 있지. 자, 그래서 저렇게 골로 갔고, 한 세대 만에 골로 갔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야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석가족의 위치는 찌리했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좀 센 놈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재건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게 숟가락만 얹어도 잘 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인물이 잘하는 사람이면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진짜 최고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상승 기류에 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물적 능력 검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아시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높지 않다니까. 평균 이하였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가 살아온 역사에서 최근 제일 경제 성장이 높았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찾아보면 그게 이제 군부 독재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들이 그 당시에는 먹혔던 거고 지금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클린턴 정부 같은 경우는 숟가락만 얹으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클린턴이 한 제 나이 때쯤에 대통령 됐을걸? 미국 대통령 됐을걸? 그 사람은 뭐 대단해. 그래서 뭐든지 정책만 하면 전부 다 상승, 미국이 쫙 올라가던 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게 진짜 능력이냐를 봐야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종대왕하고 정조는 같은 인물이 아니다. 저는 정조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 때는 이방원이 정지 작업 다 해놓고 그냥 올리면 올라가던 시절이야. 그러니까는 정초에 바람 잘 불 때 그냥 연 띄우기만 하면 떠. 그 시절에 세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 대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단해도 그 점을 감안해야 돼. 정조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람 안 불 때, 우리 연 띄울 때 바람 안 불면 막 뛰어서 뛰거든요. 그런 식으로 띄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조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를 하면서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향수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올라갔었던 향수가 있고, 나중에 문민정부든 이런 이제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잘 안 좋지. 지금도 안 좋잖아. 근데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다니까. 그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알아. 제 아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반평균이 처음에 시험을 딱 보니까 우리 반이 꼴등을 했어요. 반도 더럽게 많아. 15반이었어서. 우리 때는 60몇 명에 15반이야. 지금은 아마 10반도 안 되고 한 20명 정도 될 거야, 한 반에. 예, 지금은. 예. 우리 때는 오전반, 오후반 수업도 했어요. 진짜 많았지, 진짜. 여러분은 그런 것도 모르잖아. 여러분 서당이 서당에 오전반이 어딨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 진짜 그래서 꼴등을 했어요. 우리 반이 시험을 봤는데 꼴등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쫑크를 주는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한 방 먹고 왔어. 딱 분위기를 보니까 먹고 왔어. 그리고 그때는 인권이고 뭐고 없던 시절이에요. 성적표 나오면 등수로 불러. 성적표를 등수로 해가지고 줬다니까. 그래서 처음 불리면 1등이야. 우리가 또 공부 더럽게 못했거든. 또 바닥 씨.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양반이 오래 선생을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는지를 알더라고.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는 60명이라고 가정하면 50등에서 60등까지만 불러. 앞에 애들은 필요 없어. 그거 뒤지게 패는 거예요. 뒤지게 패는 거야. 뒤지게 패는 거야. 뒤지게 팬 결과 그 다음 시험에서 우리 반이 1등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에 놈은 성적이 잘 안 오른다고 생각해. 1등부터 10등은 어차피 성적 안 오른다는 거야. 패도. 얘네는 이렇게 살짝 한번 보고 오는 거하고 안 보고 오는 거하고 점수 차이가 몇 점 올라가는 게 1도 아니에요. 반 평균만 끌어올리면 되잖아. 아니 저는 몰라. 이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선생님들이 나오는데 저는 인격적인 선생님을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양반은 우리 반이 꼴등을 했는데 와서 하는 말이 굉장히 진짜 그 양반 인격자였어. 근데 선생 때려치더라고. 그래서 인격자는 때려치는갑다 내가 이랬거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반이 꼴등을 했는데 괜찮다. 내가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무 여기에 너무 절절매사하지 마라. 그냥 내가 욕먹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은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 양반이 조패니까 이건 금방 올라가. 여기서 몇 점 올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30등을 해요. 뭐 이렇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그냥 굴르는 데서 쉽게 말해서 한 10점 맞던 애가 15점 맞는 건 안 어렵거든. 근데 50% 오른 거거든. 오른 걸로 보면. 그게 반등수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전체 학급 등수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런 거였었지. 우리가 거의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진짜. 그래 월북한다는 둥 조청년한테 일본에 가서 지원을 받는다는 둥 북한이 돈을 지원해 줬다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70년대까지도 우리가 북한보다 오히려 70년대 말 정도 돼야 아마 이게 삐까삐까해졌을걸요? 제 기억에 못 살았었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었어요. 그리고 월북하고 이런 문제들도 존재했었고 그때는 그쪽이 잘 사니까. 제 말이 맞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북한 쪽에 이제 자원도 많고 수자원도 괜찮아서 일제 때 그러니까 중공업 쪽은 공장을 북한 쪽에 많이 지었죠. 남한은 경공업 중심으로 했고 그러다 갑자기 갈려버리니까 저쪽에는 좀 좋은 시설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지 같은 것만 가졌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독재로 해가지고 밀어붙이기가 쉬웠고 우리는 민주화해 어쩌네 해갖고 저 이승만 때 헛짓하고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지같이 필리핀 같이 된 거지. 필리핀도 70년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 우리가 필리핀한테 원조도 받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저게 나란가 싶은 데다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요 좁히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때 올라간 거를 그 체육 선생님이 과연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 체육이었는데 그 과목이 체육이었는데 그래서 더 잘 팼어. 근데 내가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제대로 된 선생님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역량이 있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올라갔을 때보다 지금 올릴 수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능력자라고,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이 뭐 누가 되든, 지금 만약에 우리를 경제성장을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건 진짜 능력자고, 사실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능력자인가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우리가 이때에서 쫙 올라왔던 향수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후광으로 뽑힌 사람이 있지.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명박 대통령. 전 정치색이 없는데 유일하게 싫어하는 게 유일하게는 아니구나. 유이하게 이승만과 이명박이거든. 제가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맞았을 때는 끌어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때 그걸 바로 끌어내렸어야 돼. 탄핵시켜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서 얼마를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죽인 사람보다 IMF 맞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고. 뭔 후유증이 남았느냐?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금도 뺏겼고, 아니 그런 건 후유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다 중간정산해서 줬었고, 그게 다 날리는 바람에 지금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졌어. 그러니까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꼭 잘못했다기보다도 김영삼 대통령이 날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때 국고가 날아가고 대기업들이 다 무너진 것들이 지금 보면 또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물론 걔네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기업을 키우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좀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몰라,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 제 판단이 이런 거는 뭐 제가 전문 지식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된 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 그분이 경제 개발을 시켜줄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 양반이 그렇게 사기를 쳤었고, 뭐 747 공약 그래서 7%씩 올라가고 뭐 4만 불 된다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국민소득 4만 불. 지금 3만 5천 됐다. 4만 되려나 내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인구 비율 때문에. 인구가 젊은 애들이 좀만 많으면 4만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노인 비율이 높고 젊은이가 적으면 어느 정도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워낙 적자폭이 크게 날 거고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석가족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두드려 맞으면서 어떻게 하지? 자기네들은 능력이 안 되고, 이 양반들은 능력이 안 되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건 아니지. 느끼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런 예전 고대 국가들은 귀족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 나라가 없어지잖아? 다 죽어요. 백성이 오히려 괜찮아. 백성이 괜찮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위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드디어 부처님이 잉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15페이지에 나오는 석가족의 열망과 태몽. 부처님이 잉태되는 이유는 뭘까?